뭐 너무 그렇게 단단하게 하지 말고 어 약간 어 쉽게 저희 스토리 비슷하게 강의를 할까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토픽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일할 때에 소화기 우리 몸의 소화기관 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입에서 시작해가지고 끝에 우리가 말하면은 항문까지를 여기를 소화기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제일 커요. 제일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분적으로 나눠가지고 보통 보면은 의사들이 나는 내 간 의사다, 위 의사다, 장 의사다 뭐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이게 엄청나게 이 범위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사실은 입은 안에 입에서 치과는 그 이만 담당하지 만약에 그 안에 구강에 문제가 있으면 일종의 내과예요. 이거는 그 치과에 가시는 게 아니고 이 구강내과의 전문 의사한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그건 이제 그렇고 또 한 가지가 뭔가면은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시작이 항문까지의 이 통과를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요. 다 오늘 저녁을 섣을 저녁 다 드셨을 겁니다. 잡수셨을 때에 지금은 저 생각 몇 시에 잡수는지 모르지만은 보통은 이게 음식이 내려가지고 위에서 거의 보면은 한 1시간 내에는 조금씩 자꾸 내려가는데 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항문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 물기가 항상 촉촉하게 물기가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은 굉장히 탈수 증상입니다 하면은 탈수가 있다 하면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기에 물기가 안 많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입에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항상 촉촉하게 언제나 이게 역기관이 항상 촉촉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여름에는 어쨌든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자꾸 물을 마셔요. 안 그러면 수박을 먹든지 그래가지고 가능한 한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특히 60이 넘으면은 벌써부터 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그 수분 섭취 양이 줄어져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thirsty center 입에서 물을 좀 마시라 소리를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주로 보면은 탈수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말입니다. 내가 얼만큼 물을 오늘 많이 마셨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컵에다가 4잔을 갖다 깍딱 부어 놔 놓고 오미 가면서 물을 마셔가지고 이걸 갖다 오늘 다 마셨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근데 보통은 말입니다. 저도 그렇지만도 솔직하면 오늘 물 몇 잔 마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틀림없이 그러실 거예요, 많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항상 몸에 입부터 시작해 여기에 이 기관에 항상 물이 항상 촉촉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있다는 거는 뭔가 말입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 몸에 머리에도 그렇고 눈에도 그렇고 모든 기관에 이 습기가 충분 안 하면은 거기에서 또 문제가 와요. 특히 뭔가 하면 연세 드시면 왜 이렇게 눈이 말이야 눈이 잘 안 보이고 이 눈이 따갑다 하는 거는 바로 말하면은 수분을 많이 섭취 안 했다는 뜻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아유 나 머리가 자주 아파. 머리가 자주 아프다는 거는 이 우리 몸에 말입니다. 머리 안에 일종의 네 군데의 호수가 있어요.
이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에 물이 차여 있는데 물이 많이 없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특히 뭔가면은 이 지금 현재 이 겨울에 이런 겨울에 특히 우리가 자주 물을 안 마셔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이 온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또 겨울이 왜 그 아셔야 되나 하면은 추우니까 물도 많이 안 마시지. 날씨도 춥지. 이러면 어떻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자꾸 이렇게 수축을 돼요. 오케이.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할수록 이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고혈압이 더 와요. 예. 왜냐면은 이 말하면 파이프라인이 컨스트럭션 된다는 거는 그만큼 혈압을 올린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째는 뭔가 하면은 이 모든 몸에다가 산소를 적게 준다는 거. 산소를 이 혈관을 통해서 가는데 이 적당한 산소를 못 준다는 거. 그리고 또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일 넘버원이 죽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심장병으로 제일 많이 죽어요. 그래 한국이 옛날에는 그 위암 같은 거 이런 거로 죽었는데 요사이는 참 놀랍게도 심장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다음째 뭔가 하면은 스트로크예요. 그 다음째 캔서. 그 생각보다는 위암이 좀 그래도 좀 내려갔어요. 그 대신에 너무 그 음식 같은 데서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사실은 뭐 고기 한 건 먹기가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먹었지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다가 요사이는 계속 그 햄버거도 먹고 온갖 기름기 있는 걸 많이 한국에서 먹으니까 그만큼 심장병이 많이 올라가고 심장병이 많이 올라가면서 고혈압이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째 캔서가 많이 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 겨울을 상징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겨울이잖아요. 겨울을 상징한다면은 춥다. 추우니까 발발 떨면서 그러니까 우리 혀에서도 그렇고 물을 많이 마시라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을 많이 마신 줄 모르고 자기가 얼만큼 지금 현재 탈수가 왔는지를 잘 모르는 게 연세가 드실수록 그걸 더 몸이 이야기를 안 해요. 그 때때로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목이 마르노? 목이 마르다는 거는 벌써 이 몸에서 지금 현재 피가 너무 농축돼 가지고 지금 좀 물을 좀 마시주옵소서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젊은 사람은 그런 걸 갖다가 많이 그 브레인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나이가 이제 들수록 그런 그 연락하는 망 그 자체가 적어진다는 거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은 시니어들이 그 탈수가 많이 온다는 걸 명심하고 계세요. 오케이. 그 다음째는 뭔가 하면은 추우니까 그러니까 항상 말입니다. 따뜻하게 나이가 들수록 따뜻해야 된다는 거를 갖다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우면은 달달달 떨면은 그만큼 혈압이 뭐 혈관이 컨트랙션 되고 수축되면서 혈압도 올리고 그 다음쯤 가면은 심장마비도 올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건강한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크죠, 그죠? 이렇게 순수하게 피가 이렇게 잘 통하는데 춥고 하면은 이렇게 컨트랙션이 돼요. 이렇게 될수록 피가 이래 잘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갈수록 특히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만약에
심장에 있다면은 이럴 때 이제 심장 어택이 오는 거예요. 그 하르텍이 온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보시면은 혈관이 이런데 이와 같이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컨트랙션 수축이 되면은 이 안에 적혈구가 오다가 이렇게 뭉쳐요. 이래 뭉치면서 이게 일종의 말하면 클라트, 그러니까 그 뭐라 하노, 이 혈전이 되는 거예요. 혈전. 그래 혈전이 있으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뭐가 이게 이제 어디서 일어나면은 이 뇌에 이러면은 바로 그때 스트로크가 와요. 그러니까 항상 물을 많이 마시고 그다음 이 혈관이 항상 스무스하게 잘 지내가도록 하는 게 좋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오는데 어디가 제일 많이 관하면은 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 근데 스트로크, 그러니까 뭐 뇌진탕이든지 이렇게 오고 또 이 안에 우리 심장 안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 하르텍이 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이 손발이 굉장히 찹다, 나 손발이 찹다 하는 사람은, 저도 손발이 좀 많이 차봐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3번씩은 일종의 말하면 푸트 뭐랄까 웜을 그걸 합니다. 물 아주 뜨시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확실히 조격을 하면 말입니다. 이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 좀 한참 있다가 보면은 약간 땀이 나요. 이 땀이 나는데 다리를 갖다가 조격을 했는데 어떻게 땀이 나느냐 하면은 머리 있는 데서 약간 땀이 나는 거는 그 혈관이 확장돼 가지고 그만큼 이렇게 안에 있는 몸속에 있는 확장이 돼 가지고 그걸 따뜻하게 하니까 위에서 약간 촉촉하게 좀 땀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발이 찼다든지 하면은 한 번씩 조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때때로 말입니다. 보통 저승아에는 그래요. 한 70이 넘으신 분들은 때때로 어떤 분들은 하더라고요. 내가 자꾸 하다가 뭐 좀 먹다가 잘 체한다 하더라고요. 잘 체한다 하면서 특히 이제 저희 숙모님이 지금 현재 연세가 82인데 내가 어떤 데는 이런 먹다가 이상하게 잘 체한다 하시더라고요. 그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게 식도예요. 식도. 입에서 내려가는 식도예요. 이 식도가 보통 보면은 거의 한 70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한 70부터 이게 내려가는 이 이거 굉장히 유연성이 있어요. 이 식도가. 그래서 음식이 가면 또 안이 말입니다. 촉촉하거든요. 그 보통은 촉촉해서 이 음식이 들어가면은 감식이 주르르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갈 때에 요게 음식입니다. 요게 음식이 내려가면서 조금씩 볼록볼록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간다고. 근데 보통 80, 70이 넘으시면은 이 내려가는 이걸 갖다 영어로 말하면 페리스탈시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내려가는 이게 일종의 말 스무스 머슬이라고, 이 머슬이 근육이에요. 이것도 근육이 잘 이렇게 잘 밀어주면서 음식이 이렇게 쪽쪽쪽쪽 내려가는데 그 음식이 내려가는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는 스무스 머슬 근육이 신경이 약하면은, 연세가 들어서 약하면은 그게 아주 그렇게 액티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내려가다가 내가 모르게 약간 아이고 이거 이상하다, 얹힌다, 내 빨리 물도 올라 하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럴 때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걸 아시고 항상 제가 아까 물을 자주 마시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가 드라이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강의할 때마다 제가 제의식이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희 어머님인데, 우리 어머님이 그 이제 약을 갖다가 바이타민하고 뭐 좋다하는 약을 갖다가 그 내가 적어 주죠. 그래가지고 엄마 이거는 매일 이걸 드시라고 하긴 오야 알았다 해놔놓고는 그 다음 주에 가보면은 아주 뚜껑도 안 열어놨어요, 그대로. 그래서 어떤 때는 화가 되게 나가지고, 그래 왜 안 잡쌌나 물으면은, 아이고 야야 그 알이 어떻게 큰지 그게 거부감이 있어서 내가 못 묻겠다 하신다고요. 그래 그학기는 저도 이제 화가 되게 났어요. 화가 되게 나니까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밥 밥은 한 숟가락 불룩하게 드시면서 왜 그거는 못 먹어 하면서 막 저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밥은 한 숟가락 엄마 no problem이지 그 꿀떡꿀떡 잘 잡수잖아 하면서 내가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네가 내 나이 돼봐, 그때 되면 내가 네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은 네가 그때 내 나이 때 딱 할 때 네가 그 하는 걸 내가 봐야 된대 하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우리 어머님 곧 나이에요 하니까 항상 제가 아침에든지 저녁이든지 바이타민하고 뭐 바이타민하고 칼슘하고 저도 먹는 게 한 4가지인가 5가지인데, 보면은 알이 크니까, 바이타민 특히 알이 크니까 이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이걸 내가 복용할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요. 어떤 면에서 죄의식이 들어요. 그래서 참 젊었을 때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함부로 말할 게 아니다 싶은 게, 내가 그대로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한테 엄마네 잘못했다 하고 사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죠. 연세가 드시면은 반드시 약을 이제 드실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약 중에서도 뭔가 하면 이 캡슐이라고, 이 약을 안에다 요 가에다가 젤라틴을 발라가지고 이거 타이날 같은 것도 많이 그렇죠. 약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캡슐로 돼가 있는, 젤라틴으로서 이렇게 랩핑 돼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드실 때는 첫째는 뭐하나, 반드시 물을 꿀떡 드시고, 그러니까 한 모금에 한 2모금 드셔가지고 그럼 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위 들어갈 때까지 완전히 웨트를 하세요. 완전히 물을 마시세요.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 피를 갖다가 입에다가 넣고 그 다음째 물을 드세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를 꼭 해야 되는 거는, 보통 사람들 중에서는 보면은 약을 먹을 때 약을 갖다가 입에다 한 4개인가 3개 입에 딱 틀어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신다. 보통 그러시죠. 많이 그러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 캡슐은 특히 물을 많이 안 마신 분들은 입에서는 모르는데 이게 내려가다가 어디 가서 붙노 하면은 이 컬스가 왜 이리 말을 안 들어. 아, 그러니까 그 필이 말입니다. 들어가다가 목에, 목 특히 그게 이제 쭉 가다가 이제 그게 젤라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접착성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도 같은 게 굉장히 점막이 찌긋찌긋하게 점막이 띡할 때에, 이럴 때에 그 필이 들어가면서 그가 딱 들어붙어요. 붙어가지고 내려가지도 안 하고 올라오지도 안 하고 목에 지금 들어붙은 거예요. 이럴 때에 그럴 순간일 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약을 드실 때 조심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럴 때 그 당시에 그 환장하는 건 말도 못해요. 그 언컨트롤한 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물을 마셔도 안 돼요. 왜냐하면 딱 들어붙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특히 뭔가 심장병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약을 드실 때는, 지금부터는 약을 드실 때는 물을 갖다 2잔, 그러니까 뭐 큰 잔 마시고 2분이나 충분히 마시고 나서 입부터 해가지고 식도에 충분히 물이 외뜨했을 때에 약을 드시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째, 그러니까 이제 식도는 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물만 잘 그 뭐 웨트 시켜주면은 그대로, 특히 그리고 약 드실 때는 반드시 그 sitting position, 그 앉아가지고 충분히 앉아서 있을 때에 약을 드시라는 거. 그러면은 아무런 이게 없어요. 그다음 이제 그다음 이제 식도에서부터 시작해가 이제 위로 넘어갑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그 뭐 티어리를, 그러니까 뭐 깊이 파고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시니까 대강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는 안에 얘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뭐냐면 루게락 하는데, 위 안에 점막이 이렇게 접어져가 있어요. 그렇게 접어져가 있다가 만약에 음식이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벌러져요. 이렇게 커져요. 또 고무풍선 비슷하게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 보통 말입니다. 우리 에브리지 사람들이 800에서 1200cc의 음식이 국하고 먹고 나면 한 1200cc 양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국 한 그릇 있잖아요. 국 한 그릇이 한 120cc쯤 되고, 그다음째 뭐 물도 마시고 하면 보통 보면 한 400cc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충분히 그러면 한 반틈 채워져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맥시멈 한 800cc에서 1200cc 먹으면 아이고 나 더 못 먹어, 배가 지금 째지락 한다 하는, 그 하는 이유가 그 정도예요. 그런데 계속 많이 먹으면은 이게 자꾸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위가 고무풍선 말이야 크게 만들듯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미국에 그 흑인 남자 하나 죽었죠. 그 하도 살이 쪄가지고, 살이 찌고 돼지같이 살이 쪄가지고 죽었는데, 그 사람이 뭐 시체를 갖다 끄집어내면서 문이 적어가지고 문을 부수었어요. 그 신문에 났어요. 문을 부수고, 보통 그 퀸 사이즈, 킹 사이즈 베드를 2개를 엎어가지고 그 잤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다리를 못 만져요. 다리를 못 만져. 그렇게 살이 쪘는데, 자꾸 어떻게 그리 쪘느냐 하면은 자꾸 먹을수록 이 위가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손자 손녀 다 있으시겠지만은, 손자 어릴 때에 손자 손녀한테 자꾸 귀엽다고 자꾸 음식을 주는 거는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뭐고 우리 첫째 놈이 하도 저 딸이 귀여워가지고 자꾸 그 걔 입에다가 자꾸 갖다 넣길래, 어릴 때 자꾸 넣길래, 자꾸 먹이면은 애 살찌면 좋은 거 아니야, 적당히 먹여 하니까 얼굴의 표정을 보니까, 아니 할매가 돼가지고 왜 그 뭐고 손녀 밥 주는 거 그렇게 싫은가 싶으니까 얼굴이 과히 인상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릴 때에 리서치를 본 결과에, 어릴 때에 조그만할 때 6개월 됐을 때 너무 빵빵하게 먹이면은 결국은 개가 후제 나중에 늙으면은 살이 찐대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쓸데없이 위를 갖다가 벌리지는 말으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째 이 룩이고, 그 다음째는 뭔가 하면은 말입니다. Oh my gosh, almost time is over. 그 다음째 그 뭐가 위 안에 말입니다. 이 위 안에 여기가 세 분야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근데 위에 있는 여기가 아까 여기 폴딩 되어 있다는 거고, 여기에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음식이 들어가면 여기 위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항상 그러면은
이 산이 나와가 있어요. 산이.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이 산을 갖다가 이렇게 그 프라이드 세이라고 이 세포가 이걸 갖다 계속 그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위 안에는 뭡니다. 항상 그 애시드예요. 산이에요. 그 산이 그 뭐고 보통 보면은 뭐 심하면 1.8에서 3.5 이래요. 근데 우리 그 고기 같은 걸 먹으면은 프로테인 섭취를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 다이제스트 엔자임이 나와가지고 이걸 갖다 산하고 섞여가지고 이 소화를 시키려고 이 찹덥을 해요. 이 찹덥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게 해요. 그래 그만큼 이 위에서부터 소화기관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위가 나쁘면은 내 소화 안 돼. 소화 안 되는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그걸 끄고 와야 돼. 보세요. 바이타민 일종의 말하면은 intrinsic factor라고 이 바이타민 B12를 섭취를 하면은 그걸 잘 소화시키게 하기 도와주는 그 일종의 말하는 엔자임이 여기서 또 나와요. 왜냐면은 그게 뭔가 하면은 나중에 바이타민 B12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 적혈구를 만들어요. 적혈구 만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무리 바이타민 B12 P를 바이타민 그걸 취해도 위가 나쁘면은 그게 섭취가 안 돼요. 그래서 제 문제가 뭐가 하면은 위가 나쁘면은 이 소화도 잘 못하고 영양분도 잘 섭취를 못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 뼈에서 이 적혈구를 만들어내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똑똑히 못해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항상 위 나쁜 사람은 뭔가 하면은 빈혈이 있어요. 빈혈이.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위가 나쁘고 하면은 산이 많고 위가 나쁘면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이 보통 보면은 여기 이게 이제 pH 건데 산인지 중성인지 그걸 말해요. 여기 주로 보면은 어디에 와가 있냐면은 위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시드예요. 그래서 내가 손가락을 갖다가 사람의 그 위를 갖다 찔르면은 이 번해요. 화상이 일어나요. 너무 근데 어떤 때는 음식을 갖다가 너무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 산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너무 짰고 너무 매운 거 하면은 산이 많이 올라가요. 산이 많이 올라가면은 이 산이 또 뭐냐면 이 점막을 갖다가 손상을 시켜요. 그래서 흘러가지고 피를 나게 해서 그래서 위궤양이라고 해요. 위궤양. 그래서 또 우리 한국 분들이 제일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 박테리아가 있는데 그걸 헬리코백터 팔로리라고 옛날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1980년부터 해서 굉장히 그게 잘 알려져 가지고 위생이 굉장히 푸얼한 그 음식점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음식을 먹으면은 그 헬리코백터 팔로리가 많이 감염이 된다는 거. 그리고 특히 외국 가셨을 때 가난한 나라에 뭐 구경하러 가셨다. 뭐 크리비안 컨트리 뭐 섬나라에 갔을 때 이럴 때 조심하시라는 거. 오케이? 그 만약에 산이 많이 나는 그 위에서는 그런 균이 있으면은 위에서는 가능한 산을 많이 분비해 가지고 그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많이 분비해요. 그러기 때문에 때때로는 뭐 아침에 일어나 내가 위가 너무 쓰리다 뭐 어떻다 하면은 보통 보면은 이런 엔타이 애시드를 의사들도 처방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약국에 가면은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이런 거 하는데 지금 현재는 말입니다. 너무 엔타이 애시드를 많이 먹어가지고 또 뭐가 있냐면 더 본에 그러니까 이 본에 다공증이라고 그 굉장히
골다공증. 골다공증이 아주 그게 심하다는 게 그게 리서치에 나와 있어요. 그러고 또 뭔가 하면 치매하고도 연결이 있다는 거. 오케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시간 때문에 항상 이거 또 많이 간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이 바로 말하면은 위에서 음식이 들어가면 위 안에서 인트린직 팩터 하는 그게 위에서 생산해가 우리가 음식에서 나오는 바이타민 B12 뭐 소고기든지 뭐 많이 먹으면은 가치가 그런데 창자에서 거의 흡수가 돼요. 근데 아무리 바이타민 B 우리가 소고기를 많이 먹든지 해도 바이타민 B12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은 그 계란 뭐 그다음에 이 소고기 이런데 고기에 많이 있어요. 이게 이것이 그래서 이거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이유는 또 그거예요. 그래서 빈혈도 없고 한데 위가 나쁜 사람은 이런 인트린직 팩터가 많이 안 나오니까 이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적혈구가 우리가 적혈구가 충분 안 하면 빈혈이라 하는 거예요. 빈혈이라 하는 이유가 적혈구가 적다는 뜻이에요. 그래 적혈구는 특히 그 바이타민 B12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안에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빈혈이 오면은 이렇게 머리도 떵하고 굉장히 바란스도 안 맞추고 심장병에도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항상 어지럽고 이렇게 또 잘 빈혈이고 모든 게 우리 몸에 있는 산소를 갖다 주는 게 적혈구거든요. 그래서 적혈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적혈구를 잘 유지를 하려면은 좋은 바이타민도 중요하되 단백질도 중요하고 위도 잘 건강하게 지켜야지 그걸 잘 밸런스를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토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겨울에는 따뜻하게 몸을 갖다가 유지하시라는 거. 그리고 항상 물을 많이 드시라는 거. 물을 많이 드세요. 그 다음째 뭔가면은 밸런스 있는 음식을 드시라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밸런스 있는 음식.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뭐 닥터 곽이 또 항상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째 가능한 연세가 이제 60이 넘으시면은 반드시 그 바이타민을 종합 바이타민 하나씩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번에 뭐 리서치 하는 중에서 바이타민을 섭취하는 사람이 2년을 더 산대요. 보통 안 먹은 사람보다. 2년을 더 산다 하는데 내가 본 데는 2년이 아니라 한 5년은 더 살 것 같아요. 그 다음 째는 가면은 반드시 뼈를 갖다가 건강하게 유지하려면은 이쪽에 걷는 것도 좋은데 weight bearing exercise가 굉장히 좋다는 거. weight bearing exercise 하는 게 뭔가 하면 말입니다. 항상 먹으면 이 뼈에다가 무게를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어릴 때 무게 주려면 이 청계다리 올라가는 거. 청계다리 올라가든지 아니면 점핑하든지 댄싱 하는 거. 이런 게 weight bearing. 그냥 나이슬리 걷는 거는 아무런 그게 도움이 안 된대요. weight bearing이. 근데 사실은 청계다리 올라가는 걸 저는 제일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들 청계다리 자주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라는 거. 왜냐하면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위가 알아가지고 이 산을 많이 내놔요. 그리고 다이제스트 엔자임을 많이 끄집어내놔요. 그래서 음식이 내려오면은 그게 섞여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아침을 갖다가 몸에서 나오는 다이제스트 엔자임이 나오는 시기에 밥을 안 먹고 이걸 갖다가 밸런스를 안 맞추면은 나중에 되면은 굉장히 위에 손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규칙적으로 regular mealtime을 가지라는 거. 그리고 절대로 don't overeat.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거. 많이 먹으면 그만큼 garbage가 많이 나와요. radical oxygen이 많이 나오고 소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radical oxygen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garbage가 많이 나오면은 그 garbage가 그 쓰레기가 우리 몸에 있으면서 우리 정상인 세포를 막을 갖다가 손상을 해요. 손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바람은 캔서셀을 유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물을 안 먹어도 그것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맞아? Is not overtime? 오케이.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질문이 없어서 당신 테이크오버해. 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어서 그저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따뜻한 차라든지 이런 뭐 수분 섭취를 좀 지속적으로 잘 하는 게 아주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의에도 멘션했지만 보조제, 종합 비타민에 대해서는 이번에 연구에는 뇌졸중을 2, 3년 늦춘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전에는 이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어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한국 분들 경우도 역시 저도 뭐 사실 종합 비타민 하나씩 먹으려고 그러는데 뭐 빼먹고 잘 그러긴 하는데 먹고 있습니다. 하나씩. 그리고 비타민 그 D 모자라기 쉬우니까 비타민 D 뭐 하고 이 두 가지는 뭐 꾸준히 먹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 뭐 이미 약사님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오히려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그 멘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이미 요청했는데 질문 별로 없었었는데 그저 좀 오피니언이나 나누실 거 있으십니까? 어, 제가 잘 여쭤볼게요. 예. 제가 아까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 물을 마시는 거하고 혈관 수축, 물 섭취가 부족하면 혈관이 수축된다는 게 어떻게 연결되나요? 그 혈관이 수축하는 거는 네, 그게 어떻게 하면 날씨가 특히 굉장히 추워도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 몸도 이 프라이오리티가 있어요. 프라이오리티 있다는 게 뭔가 하면은 만약에 피 속에 이 혈관 안에는 물도 있고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항상 우리 몸에는 그게 양이 적을 때는 노 초이스야. 제일 중요한 머리하고 심장하고 허파 같은데 줘야 돼요. 그건 살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사이렌 소리가 나고 엥 하면 나면 어떻게 하세요? 바로 풀오버 해가지고 그 파이어 차든지 순경차가 가도록 놔두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너브 시스템이 반드시 그걸 교통 정리를 해요. 그래서 피가 안 많으면은 그게 뭐냐면은 제일 큰 우리 말하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중요한 기관에만 피를 주고 그 다음에 다른 간은 수축을 해요. 초이스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없는 사람 항상 보면은 빈혈이 많은 사람은 이 손발이 찹딱한다고. 그 손발이 찹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 중요한 기간에 줘야 돼요. 왜냐면 심장하고 허파 있는 데는 줘야지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때쯤에 발가하고 손가락은 죽어도 되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죽어도 사람은 살잖아요. 똑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몸도 보면은 사회의 생활하고 똑같아요. 어디를 뭐 지금 응급이니까 어디를 줘야 되는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컨트랙션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추우면은 빨리 그 뭐고 이 열을 소비 안 하기 위해서 또 수축해요. 그 빈혈이 그러니까 굉장히 디하이드레이션 돼 있을 때도 물을 많이 안 마시고 이럴 때도 수축하고 또 날씨가 추울 때도 수축하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러는데요. 예, 물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마시면은 부작용은 없어요? 없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은 제일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물을 많이 마시면은 화장실을 자주 가잖아요. 신장이 안 나쁜 이상은 신장이 다 그 필요 없으면 계속 내보내요. 내보내면서 몸속에 있는 찌꺼기를 갖다 잘 가지고 자꾸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아무 할 일이 없고 시간 많고 보링 해가지고 뭐 할 게 없으면은 한 가지 첫째는 가면 drinking a lot of water. 두 번째는 가면은 take a walk. 그러니까 공원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 가면 take a deep breath. 왜냐하면 브리딩을 자주 하라. 그러나 deep breath 할 때에 산소가 그 세포 쪽으로 쑥쑥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또 걸을 때에 그게 발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다 올라와야 돼요. 피가 올라와가지고 머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순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딱 세 가지예요. 첫째는 drinking water. 두 번째, take a walk. Third is going to take a deep breath. 세 가지만 잘해도 캔서에 걸릴 확률이 30% 내려가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